공고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상당히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같은 날 동시에 다 나와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먼저 위례 A1-5, A1-12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위례에 청약 넣으려고 공고 나올 때까지 막 기다렸던 거, 그 다음에 막 급하게 은행 가가지고 청약 넣었던 거 이런 것들 기억나네요. 저 다 떨어졌거든요. 자, 여러분은 꼭 넣으셔서 당첨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나 또 물량들 그리고 커트라인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기다리고 기다리던 위례 A1-5, A1-12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높은 문턱 어떻게 넘을까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은 커트라인 어떻게 되느냐, 또 자격 요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공 분양이죠. 그래서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밖에 안 됩니다. 자격을 최대한 맞추셔서 특공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치 파악, 송파 위례죠. 제가 일전에 송파 위례와 고덕 강일주구 어느 쪽이 더 낫나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세하게 위치 파악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동남권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이 위치입니다. 위례 중에서도 북위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그 어떤 곳에도 전철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죠. 8호선 개통 예정이고요. 2024년에 트램 개통 예정입니다. 또 위신선과 위가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거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당장 내년에 입주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기에는 8호선이나 마천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트램 정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천역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바로 이 위치가 우측에 A1-15, 좌측에 A1-12가 있고요. 여기가 장지천입니다. 쭉 더 내려와서 복정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더 내려와서 8호선 운암역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살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A1-5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끼고 있고요. 12는 조금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위례에서도 송파 위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모두 다 서울로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요. 트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바로 여기에 정거장이 마련될 예정이라서 트램이 설치가 된다면 전철역까지는 차후에 아주 가깝게 진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위치가 파악이 되셨다면 이제는 청약하러 가셔야죠. 모집 공고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시면 특별 공급이 날짜를 달리해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 11월 30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이 12월 1일이고요. 1순위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여기에 동호수 추첨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입니다. 16일입니다. 여기에다가 계약 기간은 3월, 중도금 납부는 5월, 그리고 입주는 8월, 그래서 일정이 조금 빠듯하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실까요? 건설사는 SH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평형대를 보시면 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평형, 대형 평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중형 평형대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공공 분양은요 40제곱미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보통 59제곱미터를 25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다 큰 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7평형, 28평형, 최대 32, 34까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가 가능해서 아마 청약통장을 여기에 넣으려고 아껴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 흔치 않은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100%, 당해 100%가 아니라 서울 2년 이상 거주 50%, 경기, 인천, 서울 2년 미만 거주 50% 이렇게 반반 추첨이 되겠습니다.
즉 수도권에 사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건만 맞추신다면 모두 다 청약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요게 지금 잔금과 중도금이 공공분양 요번 케이스는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실까 봐 중도금을 20%로 낮췄습니다. 대신 잔금 때 한꺼번에 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후분양 자금 빠르게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을 하실 때는 일반 공급은 청약 홈페이지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신 분들 24회 이상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2순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일반 공급은 전체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공공분양인지라 일반 공급 물량 적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51세대 자격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60제곱미터 초과 물량이라서 자산 요건, 소득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공급 이번에는 자산, 소득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당첨자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가점제냐 추첨제냐 물어보시는데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요. 4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납입 인정 금액 및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2만 원씩만 넣어도 된다. 아니다.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때문에라도 월 10만 원씩 인정금액인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커트라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반 공급의 물량이 줄어서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인근 하남 A3 지역에 커트라인은 2220이었습니다. 가밀지구는 2200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00은 전부 다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사나 마곡 지역에 청약을 안 하고 기다리신 분들 지금 적어도 25평이 넘어가고 32평짜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례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2300은 돼야 될 것 같고요. 84제곱미터 기준 지금 32평, 34평은요. 적어도 한 2400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량이 무려 85%나 되죠. 1386세대가 열립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관심이 많은 신혼부부 30%나 되죠. 384세대, 그리고 118세대, 그 다음에 생애 초저가 320세대, 98세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물량 많이 나오니까 다 준비하셔서 청약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격을 보시면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일반 공급은 60제곱미터를 모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소득, 자산 요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특공은 다릅니다. 특공은 정말 특혜이기 때문에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가 표준의 2억 1550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가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적용된 가격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하시는데 보험개발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요거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보험개발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동차가 지금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제3지하고 지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요거 팁 드렸어요. 그리고 차량이 2대인 경우에는 2개 괜히 더해가지고 자격 요건 안 된다고 안 넣고 그러지 마세요. 차량가가 둘 중에 높은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미적용은 기관 추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세대주 요건은 지금 보시면 어디서부터 적용이냐면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1순위 이렇게 적용 3군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요거는 현행, 지금까지는 위례는 100과 120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70%, 100과 120, 그리고 일반 30%, 130, 맞벌이 14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위례는 100과 120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부터 보시겠습니다. 생애 최초 25%로 확대가 됐죠. 418가구가 나옵니다. 당해 211가구, 수도권 207가구, 600만 원 예치금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
에게 공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 안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안 됩니다. 상속 증여 안 됩니다. 또 하나 주택으로 인정 안 되는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자격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셨다. 그러면 요거는 인정이 됩니다. 생애 최초 자격됩니다. 또는 만 60세가 안 되셨는데요 하시면 세대 분리해서 지원하시면 되니까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혼인 중 유자녀 요거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어야 됩니다. 또 혼인을 했지만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져 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혼 가능합니다. 혼인 중인 상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미혼 자녀를 양육 중에 있다. 혼인 중은 아니지만 이혼되어져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거 됩니다. 입양 상태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가 있다.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 되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거 해당됩니다. 혼인 중 유자녀 동시에 만족할 필요 없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또는 자녀가 있다.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소득 기준 살펴드립니다. 이제 소득 기준까지 오셨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입니다. 국민주택 100% 이내죠. 맞벌이도 동일하기 때문에 외벌이 작전 요거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기준입니다. 세전소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소득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살펴드렸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관문입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배우자가 납부했는데 요거 안 됩니다. 또 5년 연속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많이 받아서 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있죠? 요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소득세를 내면서 했다. 요것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모든 관문을 통과를 하셨다면 생애 최초는 100% 추첨입니다. 당해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30% 우선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기다려도 분양이 문이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분양이 많은 쪽으로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생애 최초 당첨되시려면 요거 당해 부분 때문에 이사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생애 최초가 유리하냐,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하냐, 요거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한 자녀, 무자녀다 하시면요. 생애 최초가 유리하고요. 자녀 수로 당락을 가르는 신혼부부 특공이 있거든요. 요거는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넣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혼부부 특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량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30%가 되겠고요. 502가구가 열립니다. 당해 252, 수도권 250 이렇게 열립니다. 기준을 보시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에 해당이 됩니다. 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1순위는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 임신을 하셨다거나 입양까지 포함입니다. 출산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도 가능합니다. 자,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될 것 같아서 2순위는 지금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맞춰야 되고요. 자산 요건 있습니다. 가점표에 의해서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 가점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추첨이고요. 13점 만점입니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하는데 가점이 같으면 결국은 추첨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 1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가구 소득 1점 가져가고요. 자녀의 수에 따라서인데 3인 이상이면 3점,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 여기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만점을 받아 오시거든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횟수 이거 24회 이상 3점 다 맞춰 오시거든요. 혼인기간 3년 이하 이거 다 맞춰 오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녀의 수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라면 10점은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다자녀 특공 가겠습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자 부모 해당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원 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이고요. 소득 조건은 120% 이하입니다.
소득 조건, 자산 기준 충족해야 되고요.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이것도 역시 만점표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동점 시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보세요. 미성년 자녀 수 40점 만점으로 5명, 4명, 3명 점수 있죠? 영유아 자녀 수 해서 3명, 2명에서 15점, 5점씩 차등 점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3세대냐 한 부모에 따라서 점수도 달라지고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거주 기간, 저축 가입 기간 여기에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특공 가겠습니다. 5% 물량 있습니다. 만 65세 직계 존속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소득 기준 12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납입금 많은 순서대로 추첨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 들어간다는 점, 뽑기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주의사항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블록 중에서 한 블록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다 같은 블록에 넣어야 됩니다. 5블록에 특공 넣고 12블록에 일반공급 넣고 이거 안 됩니다. 또 하나 같은 세대에 한 명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의 경우에 이 세대원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대주가 특공 넣고 일반공급 넣고 그 다음에 세대원 아내가 신혼특공 또 따로 넣고 이게 안 됩니다. 같은 세대라면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입주 시기가 빠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자금 마련 필요하다는 거, 자금 계획 이번에 진짜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요거 별표 5개. 이번에 공공분양은요, 전세를 못 넣습니다. 바로 입주해서 5년 의무 거주,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전세 넣다가 중간에 내가 5년 살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바로 입주해서 5년 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금으로 잔금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안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10년입니다. 전매 제한 10년입니다. 5년 살았다고 해서 팔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특공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특공이신 분들, 특공의 지원 85%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특공, 날짜 언젠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지금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 보시면 간절하신 분들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한번 넣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는 당첨되는 경우 정말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넣었다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몇 년간을 돈을 넣고 이사하고 자녀 만들고 노부모 부양하고 이래서 만들어서 당첨이 됩니다. 정말 공공분양은 만들어서 당첨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돈 모으고 이 3가지 동시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다 넣어도 당첨되면요. 공공이건 민간이건 전부 다 노후 자금 마련됩니다. 5억에서 뭐 7억, 8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을 때 꼭 준비하셔서 꼭 넣으셔서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듣고 당첨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꼭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편은 고덕 강일이 곧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당첨 커트라인이라든지 당첨 자격 요건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